봐봐. 지금 보면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4분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선분 A, B. 아, 효원아, 여기 그 뭐지? 숙제에서 연습 문제 1-13번이거든. 그러니까 OA 있지. 여기 OA 위에 점 P를 잡고 나서 여기 OB랑 평행하게 얘를 긋는 거야. 그럼 일단 도형의 성질을 좀 먼저 이용을 해줘야 돼. 잘 봐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고 했어. 우리 평행선 하면 생각나는 게 엇각이잖아. 그래서 요만큼의 각이 같아. 얘랑 엇각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랑 여기 길이가 서로 같을 거거든. OQ 길이랑 QR 길이가 서로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반지름의 길이가 A라고 나와 있고 지금 P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원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거야. 다시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P가 원의 중심을 향해서 가. 그러면 지금 요 Q라는 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좋지 않아? 좌표로 나타내면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그냥 얘를 쭉 늘려가지고 X축이라고 잡을게. 얘를 뭐라고 잡아? Y축이라고 잡아. 그러면 Q는 Y축 위에 있겠지 당연히. OB 위에 있으니까. 그럼 요게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나오거든. 요거를 왜 원의 방정식으로 잡았다고? Q의 위치를 볼 거니까 좌표화 시키는 게 맞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P 있지? 요 P에 X좌표, Y좌표 둘 중에 누구를 문자로 잡을까? 당연히 X좌표겠지. Y좌표는 0으로 고정일 테니까. 그럼 얘는 뭐야? T, 0이야. 다시 뭐라고? T, 0이야. 그러면 이 Q라는 점에 무슨 좌표를? Q라는 점에 X좌표, Y좌표? Y좌표. Q의 Y 좌표를 뭐로 표현하자? T로 표현하자. 그리고 그 T로 표현했을 때 T를 어디로 보낼까? 0의 우극한으로 보내면 되겠지. 그때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끝이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각도를 이용하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거든. 그래서 각도를 문자로 잡으면 돼, 안 돼? 각도를 문자로 잡으면 절대 안 돼. 각도를 문자로 잡잖아. 그러면 여기를 내가 얘네가 예를 들어 세타로 잡아봐. 그럼 t가 여기 0으로 갈 때 세타는 어떻게 될 건데? 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건 절대 생각하지 말고 각도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길이로 가줘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요거 보이니?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QOR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 해줘야 돼? 성주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이거 내가 설명했는데 예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려야 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려줘야 돼. 왜 내려? 그냥 내리는 거야. 그냥 내려보고 나서 그 다음에 관찰하면 뭔가가 보여. 다시 지원아,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 하자고?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리자고. 봐봐. 잘 봐봐. 여기 보여? 요거 각 보여? 여기 각 보이니? 90도 보이니? 90도 보이니? 뭐야? 닮음이야, 닮음. 다시 뭐라고? 닮음이야. 그러면 저 삼각형만 그냥 빼낼게. 여기 O, 여기 P, 여기 R. 아,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시 그릴게. 잠깐만. 여기 O, 여기 P, 여기 R이야. 얘들아,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T야. 이만큼의 길이는 T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지.
그럼 뭐야?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긴 뭘까? a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봐. 요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무슨 변이 내가 궁금한 거야? 빗변이 너무 궁금해. 그치? 그래서 저 삼각형을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볼게. 90도짜리. 그 다음에 얘랑 여기 각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가 Q 이렇게 되면 되지. 그 다음에 오고 내가 여기를 그냥 H라고 잡을게. 꼭지각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을게.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내가 궁금한 거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길이로서? 길이로서 알고 있는 거. 여기랑 여기 같잖아. 뭐야? 여기가 5H 길이가 2분의 A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두 개가 뭐니까? 닮음이니까 내가 궁금한 이 OQ 길이 있지? 이 OQ 길이 대 OH 길이니까 2분의 A라고 할게. 얘는 빗변 대 그 두 번째로 긴 변이지. 빗변 대 두 번째로 긴 변이야. A 대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그냥 나눠버리면 뭐의 길이가 나와? OQ의 길이가 나오지. 그래서 OQ는 두 개 곱한 다음에 얘로 나눈다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제 뭐 하기로 했어? t를 어디로 보내기로 했어? 0으로 보내기로 했지. t를 원점으로 보내기로 했어. 보내봐 뭐. 그럼 OQ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극한은 됐어? 극한값 나와. 그게 뭐야? 2분의 A. 그러면 어디야? 중간 아니야? 중간? 극한값 구했니 성주야? 아 극한값 못 구했. 그냥 봐봐. 되게 단순하니까. 리미트 t를 0으로 보낼 때 OQ 그냥 이렇게 써줘도 돼. 그러면 얘는 리미트 t가 왜 x라고 쓰지 자꾸? t가 0으로 갈 때 2 루트 a제곱 마이너스 t제곱 분의 a제곱.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얘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a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a니까 이 길이가 2분의 a가 돼. 그래서 답을 쓸 때는 3분 5비에 무슨 점? 중점. 그냥 이렇게만 쓰면 그냥 끝이야. 알겠지? 요거 말고는 질문 없니? 지연님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보여줄래? 뭐지? 설마 잠깐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엔 오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PR이 오비가 되니까 그냥 오비의 중점 이렇게 하자. 알겠지? 아 그게 우리 그 뭐지? 약간 그 대치동 어둠의 스킬로 불리는 삼도극이라는 거거든.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직관적인 생각은 좋아. 근데 요즘 트렌드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런 생각으로 안 풀리게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두자. 알겠지? 그리고 지현아, 그렇게 풀었으면 그게 정답은 아닐 거라는 건 너 스스로도 알잖아. 그치? 당연히 이게 이쪽을 향해서 가면 이 노란색이 0도를 향해서 간단 말이야. 그럼 사실상 이거랑 다름이 없어. 그래서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인 걸 유지해야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아서 중점을 향한다가 맞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철저하게 배제. 아니 그냥 안 내버려 문제 자체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네 걸 하나하나 다 못 봐주잖아 사실. 얘 질문해. 알겠지? 답이 맞든 틀리든 그렇게 풀린 게 있으면. 됐니? 줄게. 아 이게 지환이가 어떻게 풀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 t가 이쪽을 향해서 가면 이 OR선이 결국에는 OB랑 같아지거든. 그치? 근데 이 ORQ 있지? ORQ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 근데 R이 B를 향하니까 OQB라는 삼각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진짜 아주 미세하게 삼각형인데 진짜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있잖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 어차피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잖아. 이게 약간만 더 얇아지면 어차피 이 점하고 여기 중간 지점이 딱 일치가 돼 버려서 중간을 향한다. 그래서 선분 오비의 중점이 답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도형을 얘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본 거야. 근데 그게 실제랑 같아.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 우리가 나중에 그 미적분투 같은 거 배우면 그 삼각함수 극한이 나와. 근데 도형에다가 극한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요거 문제가 지금 단순하게 11, 12, 13번만 끝이잖아. 근데 도형 관련된 극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런 거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각을 미지수로 잡으면 안 된다고 했지. 왜 안 된다고 했어? 삼각함수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삼각함수의 극한을 모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그래서 각으로 미지수를 잡는 게 아니라 누구로 미지수를 잡아야 돼? 길이로서 미지수를 잡아야 되고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고 계산을 해줘야 돼. 알겠지? 저게 함수의 연속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 함수의 연속을 할 거라는 뜻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함수의 연속은 아니야. 좀 이따가 할게. 함수의 연속은.
그 우리가 극한이 아직 안 끝났거든. 계백문 한번 꺼내줄래? 간에 대소 관계. 그 봐봐.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가 알파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가 있는데 얘를 베타라고 할 거고, 요 써놓지는 않을게. 그냥 둘 다 실수라고 따질게. 둘 다 실수야. 그럼 여기에서 fx랑 gx를 비교해 봤는데 봐봐.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f보다 g가 더 밑에 있지. 근데 같은 경우도 여기에 존재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여기에서 fx가 gx보다 크대.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도 함수값이 fx가 큰 거지. 그럼 이거이면 그 특정 지점에서의 극한값인 알파랑 베타도 알파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 배운 적이 있거든. 우리 부등식 배울 때,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 배울 때 함수 얘기를 같이 꺼내서 얘기를 했어. 다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부등식 배우면 함수 그래프 얘기를 꺼내서 봐봐. 이 그래프 보고 이거를 써놓는 거 당연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함수 값들 비교한 거야. 다시 무슨 값들 비교한 거라고? 함수 값들 비교한 거야. 근데 얘처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수렴하는 친구들은 함수 값뿐만 아니라 극한값 또한 이 부등식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야. 이 부등식의 의미는 함수값에 대한 거고, 얘는 극한값에 대한 얘기야. 함수값뿐만 아니라 함수값이랑 다른 개념인 극한값도 요 등호가, 요 부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 알겠지? 그쵸? 그럼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봐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 근데 fx가 있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gx가 있어. 근데 얘네가 둘이 서로 같아. 같다라는 거는 수렴한다는 얘기 아니야? 만약에 얘가 발산하는데 같다고 할 수 있어? 얘가 만약에 발산해. 얘랑 같다고 할 수 있냐고. 그건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미 이 상태로 수렴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수렴하는 값이 알파래. 여기에서 잘 봐봐. 지금 아까 gx가 더 작다고 했잖아. 그럼 그걸 맞춰서 gx가 있고 fx가 있는데 요 사이에 hx가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 이면 잘 봐봐. fx가 있고 gx가 있어. 그러면 hx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요쪽 영역 아니야? 요 주황색으로 빗금친 영역. 그래서 내가 그냥 임의로 대충 그려보면 여기에서 그냥 호로록 올라와서 여기를 딱 지난 다음에 이렇게 쭉 빠지면 끝이야. 그냥 얘가 hx가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지금 극한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 지점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이 지점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요거이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h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예시만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납득이 되지. 봐봐. 함수가 크면 극한이 크다. 끝이야. 봐봐. 함수가 GHF 순서인데 G랑 F가 알파이면 가운데도 알파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너무 당연한 소리를 그냥 살짝 사기꾼 마인드로 조금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한 거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지금 요거 예시 하나만 볼게. 이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해. 그 뒤에 그냥 요거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 봐봐. 리미트 x가 무한을 향하는데 x분의 12에다가 3분의 x 이렇게 가우스가 있어.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우리가 이거 극한값 구할 때 당연히 요거 있잖아. 가우스 이걸 풀어내주지. 혹은 그래프 그려주지. 근데 얘는 문제가 되는 게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거 델타 같은 거 이용해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랬다고 해서 요거 12, 3 요거 약분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함부로 나가면 안 돼. 가우스 밖으로 함부로 못 나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가우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가우스 3.1 이렇게 썼다? 그럼 얘는 뭐야? 3이야. 가우스 3 이렇게 썼다? 얘는 몇 차? 3이야. 가우스 2.9 이렇게 썼다? 얘는 몇 차? 2야. 내가 만약에 가우스 1.9 이렇게 썼어. 얘는 몇 차? 1이지. 확실하게 1이지. 봐봐. 가우스 2는 몇 차? 2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해보면 자, 여기 한번 초점 맞출게. 봐봐. 내가 만약에 가우스 안에다가 n이라는 걸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봐봐. 여기 들어있는 3이랑 같아질 수 있지. 같아질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3.1보다 작지. 2.9보다 작지. 1.9보다 작지. 2랑 같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는 n보다는 작다라는 거야. 요건 괜찮니?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뭐보다는 클까? 혹은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얘랑 얘를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볼게. 3일 때는 3이야. 근데 봐봐. 3이야. 얘는 뭐야? 3에서 며칠 뺀 거야? 2를 뺀 거야. 지금 2랑 가우스 3을 비교했을 때는 이 가우스 3이 더 크지. 요거 두 개를 한번 동시에 비교해 볼게. 2.9 있지. 2.9에서 1을 뺀 1.9보다는 가우스 2.9가 더 크지 않아? 그래서 얘네 두 개 있지.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그 숫자에서 1을 뺀 값은 무조건 얘가 더 커. 그러니까 같지도 않아. 1을 빼줬다고 해서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는 안 되고 n-1이 된다. 그러니까 가우스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마 요거는 그 좀 익숙하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좀 익숙하게 볼 만한 가우스 기호의 성질은 가우스 x가 n 이거이면 x가 뭐인 거야?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지. 근데 그냥 가우스 n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자꾸 왜 이렇게 닫지? 가우스 n이 있다고 치면 얘는 웬만하면 가우스 안에 있는 숫자랑 비교했을 때 작은데 같은 경우도 있다 이고, 그 다음에 그 이 전 지점 n-1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냥 크다야. 알겠지? 당연히 왜 이렇게 쓰냐면 가우스 안쪽에 있는 거를 꺼내주기 위해서 그래. 가우스 안쪽에 있는 건 그냥 꺼낼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그냥은 절대 못 꺼내. 못 꺼내.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라도 가우스 안쪽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이걸 이어서 한번 써볼게. 요거 그냥 납득은 됐니? 그냥 납득만 하면 돼. 어차피 가우스는 이젠 사망했으니까. 근데 이 극한 단어는 있더라. 1번 문제가 가우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 1번 말고 경기고 23년도 중간고사 1번 문제 있잖아. 실제 1번 문제는 그 가우스 기호가 나와가지고 요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24년도 기출을 본 건 아니거든. 그 예전 23년도 기출만 봤지.
그리고 이제 또 교육과정 개편되고 아직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안 봤잖아. 이제 곧 있으면 볼 건데. 그래서 자 봐봐. 가우스 3분의 x 얘는 3분의 x 마이너스 1 초과 3분의 x 이하이므로 여기에다가 똑같이 x분의 12 곱해도 될까? 여기 오른쪽 왼쪽에다가 곱해도 되지. 그러면 봐봐. x분의 12에 3분의 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3분의 x에 x분의 12에 3분의 x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분의 12에 3분의 x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다가 그냥 곱하기 x분의 12 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이랑 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을 조사할게.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12에 3분의 x 마이너스 1 요거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요거 분배 법칙 써봐. 4 마이너스 x분의 12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요거 해볼게. x분의 12 곱하기 3분의 x지. 자, 얘는 몇인데? 4. 얘도 몇이야? 4지. 그럼 중간에 낑겨져 있는 애도 4야. 답이 4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예시야. 그래서 요 극한의 대소관계는 직접 구할 수 없는 fx 있잖아. 요거를 주변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한다. 다시 너희가 요 함수에 대한 극한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니? 직접 구할 수 있어? 직접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주변 함수인 얘와 얘의 극한으로 간접적으로 구하겠다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hx 있지? 직접 구할 수 없는 h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주변에 있는 gx와 fx의 극한으로 간접적으로 구하겠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요 논리라는 걸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논리를 그대로 문제에서 써먹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쵸? 그럼 여기 이제 요 단원에서 안 한 건 없어. 그래서 요 내용만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그 효원이도 계백문에다가 이 내용 전부 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녹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